하이 헬로 안녕하세요. 저는 웨스트 프로그램 24년도 상반기 ICCE 중기 11기로 합격한 강은비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웨스트 프로그램을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합격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웨스트 프로그램이 뭔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웨스트가 work, English study, 그리고 travel 해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어학연수와 인턴 근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장학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J1 비자로 어학연수랑 인턴십을 진행하게 되고요.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월드자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그 웨스트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냥 네이버에 단순히 웨스트 프로그램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웨스트 프로그램을 왜 선택을 했냐,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냐, 그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웨스트 프로그램을 알게 된 거는 꽤 오래 전에 알게 됐는데 한 19년도 아니면 20년도 정도에 이제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이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 있나 하고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웨스트 프로그램 봤을 때 영어 점수도 토익이랑 스피킹 점수 두 개 다 필요했었고, 제가 그때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한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냥 한편으로 마음속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내가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보고 조금 자신감을 갖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만 있었다가 이제 교환학생 다녀오고 나서 전 졸업도 했어야 했고, 또 졸업 빨리 하고 나서 바로 그 제 전공 과목과 관련된 곳에서 인턴을 시작하고 이제 근무도 1년 한 3개월 정도 하면서 굉장히 그 웨스트 프로그램에 대한 기억이 잊혀져 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어서 그 근무 환경을 좀 바꿔보고자 퇴사를 해야겠다 결심을 한 상태였어요. 좀 많이 힘들었었고, 그래서 퇴사 후에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제 그 SNS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웨스트 프로그램을 알게 된 거죠. 웨스트 프로그램이 3월 중순에 마감일이었는데 제가 그걸 아마 3월 초에 알게 되었고, 이제 지원 마감까지 거의 한 3주 정도 남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영어 점수가 토익은 있었는데 토익 스피킹이나 뭐 OP 이런 스피킹 점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막 부랴부랴 알아봐서 그 일주일 뒤에 있는 시험을 치면 접수 일주일 전에 점수가 나오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은 퇴사하고 이 웨스트 프로그램 가라고 지금 신이 이렇게 게시를 내려준 거구나. 신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인턴 쌓고 이렇게 하라고 등을 떠미는 그런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약간 부랴부랴 영어 스피킹 한 일주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점수가 나왔고, 이제 남은 건 이제 스폰서 선택이랑 자기소개서 작성이 남았었죠. 근데 그때 제가 3월 18, 19에 제가 준비하던 행사가 있었고 마감일이 아마 20일인가 21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없는 상태로 자기소개서랑 뭐 각종 서류들 준비할 것들도 되게 많았는데 준비하느라 조금 애를 먹었어요. 일단 웨스트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보자면 좀 제 나름대로 꼼꼼한 편이라서 웨스트 프로그램 공지 사항에 그 모집 공고가 있어서 그거를 정말 열심히 봤어요. 엄청 많이 봤고 꼼꼼히 봤고 그래서 이 웨스트 프로그램이 원하는 인재가 무엇일까 고민도 많이 했고 네이버나 유튜브나 가리지 않고 계속 봤어요. 네이버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지원했는지, 뭐 유튜브도 어떻게 지원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지원했는지, 뭐 어떤 서류를 어떻게 지원했고 1차 면접, 2차 면접 그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 사전 정보를 많이 얻고 또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게 없이 이 웨스트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싶다. 일단 많은 사전 정보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뭐 불리한 게 없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 자기소개서를 작성한다던가 1차 면접을 준비할 때, 2차 면접을 준비할 때도 사전 정보가 이제 빠삭해야 준비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자세한 글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보고 사전에 정보를 많이 쌓아서 각 관문에 있어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할 때는 장기랑 중기 프로그램만 있었는데 장기를 준비하기에는 기간도 꽤 길었고 그만큼 그 체제비를 충당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제가 아일랜드에 1년 동안 있으면서 1년이면 충분하고 또 한국이 너무 그리웠었기 때문에 1년 중기로 준비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기가 어떻게 되냐면 어학연수 3개월에 인턴 과정이 6개월에서 8개월 그리고 여행 1개월 해서 대략 1년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중복으로 지원은 어렵습니다. 지원 자격이 이제 중기랑 장기랑 영어 점수, 어학 성적이 달라지는데요. 저는 토익 점수가 880이었고 토익 스피킹이 IH 150점이었어요.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서류 통과할 때나 영어 면접을 보거나 할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 라는 점이고, 전 또 이게 재학생분들도 많이 지원을 하시지만 졸업생분들도 지원을 많이 하시던데 이 졸업생도 졸업한 지 1년 이내인 사람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는 23년도 8월에 졸업을 해서 이번이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고 그래서 저는 다행히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생 가운데서도 이제 1년 이내에 있는 졸업한 지 1년 이내인 사람분들은 지원이 가능하니까 망설임 없이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졸업생으로서 제 서류 준비할 때 이제
온라인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 이거 준비와 더불어서 이제 그 졸업증명서, 공인영어 성적 증명서, 소득분위 증빙 자료 제출로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거를 다 출력해서 학교에 제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마감일 전에 조금 여유 있게 잡으셔서 출력을 해서 학교에 직접 제출을 해야 된다. 근데 간혹 제가 블로그 같은 것들을 보니까 학교에서 모르시는 학교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행히도 알고 계셨고 저희 학교 추천 그 명단이 나올 때도 꽤 많은 분들의 이름이 있던 걸 봐서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학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하고 학교에 방문해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분위 증빙 자료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네이버로 한번 검색해보시면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했을 자기소개서를 준비 어떻게 했을까요? 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자면 일단 일단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대학교 때 이제 글로벌 마이스를 연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제 마이스 산업이 미팅, 인센티브 투어, 컨벤션, 익스비션의 약자로 컨벤션 센터 일을 하거나 뭐 국제 회의를 공부하거나 박람회, 뭐 엑스포 그런 메가 이벤트를 공부하거나 그런 전공이에요. 그래서 대외 활동이랑 인턴 그리고 회사 경험 다 그쪽으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저는 그 마이스 업계에서 4개월간 인턴을 경험했었고 한 번 졸업하고 나서 1년 3개월 정도 회사에서 경험을 했었고 네 그런 사람입니다. 일단 자기소개서 첫 번째 항목이 뭐였냐면 웨스트 프로그램 지원 동기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였어요. 최소 500자에서 최대 1000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는 1000자 거의 꽉꽉 채워서 썼고요. 이거를 저는 약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뭐 대학을 다니면서 어떤 걸 제가 배우고 느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산업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을 하고 싶은지 설명을 했고, 두 번째로 제가 했던 활동, 예를 들어서 교환학생을 갔던 것, 국제회의 기획사에서 근무했던 것들을 설명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제가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하겠는지 그런 느낀 것들, 깨달은 것들을 작성하는 데 집중을 했고, 세 번째로 삶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제 그 웨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마이스 산업이 국제 환경에서 일하는 그런 직무이기도 하고 공부하면서 관련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고 이제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나열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되려고 하는 것, 웨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어요. 제 두 번째 항목은 이제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타인과의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갈등 상황, 해결 과정, 결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두 가지 일화를 설명했어요. 대학교 때 과제물을 준비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갈등 상황을 첫 번째로 설명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외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갈등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가 뭐 교환학생이나 인턴, 뭐 회사 경험에서 겪었던 갈등 상황을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작성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 자기소개에서 이 2번 항목 말고 1번 항목이랑 3번, 4번 항목에 그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적기 위해서 2번 항목에서는 교환학생이나 뭐 인턴 이런 것들의 내용은 피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대학교 때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3번에서는 웨스트 활동 기간 동안 언어 장벽,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 편지, 체제비 부족, 인턴십 불만족에 대한 본인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시오 였었고, 일단 세 가지를 설명해야 했기 때문에 세 가지로 나눠서 어려움 극복 방안, 그리고 체제비 준비 계획, 유연함과 긍정의 힘, 이렇게 세 가지 소제목으로 나눠서 작성을 했어요. 첫 번째로 그 어려움 극 방안에 아일랜드에서 이제 경험에 있어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설명하면서 미국이라는 그런 글로벌 환경은 동일하니까 그 미국이라는 환경에서 어떻게 이 극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 체제비 준비 계획은 여기서 이제 제가 그 국제회의 기획사에서 일했던 내용을 쓸 수 있어가지고 그때 모은 돈으로 체제비 충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했다던 그 인턴 프로그램이 학교 연계하는 그런 현장 실습이었는데, 그래서 이 교환학생 전에 이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먼저 했고, 이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금한 돈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그 일화를 설명하면서 나 교환학생 갈 때 그 전에 내가 현장 실습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다녀왔어. 물론 미국 갈 때도 나 지금 국제회의 기획사에서 일했잖아. 이 돈으로 나 이 미국 가서 생활할 수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좀 전략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이제 부모님의 지원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뭔가 여기서는 제가 자립적이고 주도적이고 독립적이고 잘 살 수 있어 라는 점 좀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턴십 불만족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유연함과 긍정의 힘이라는 걸 소제목으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웨스트에서 얻고자 하는 건 경험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내가 제안을 하거나 긍정적인 태도로 임해서 내가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 뭐 불만족 이런 것들을 나는 긍정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웨스트 J1 인턴십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본인의 프로그램 수행 태도와 각오를 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눠서 이제 웨스트 프로그램의 영향력, 그리고 제 좌우명인 초일심, 최우심을 그 소제목으로 설정했어요. 첫 번째로 인턴십 취지로 웨스트 프로그램이 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서 제 꿈이 이제 국제적인 환경에서 기획자가 되는 것에 부합하는 웨스트의 영향력, 그리고 나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지를 설명했어요. 두 번째로 이제 프로그램 수행 태도와 각오로 대학생 때부터 꾸준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있는 마이스 분야에서 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웨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작성했고, 제 좌우명으로 이제 포부와 각오를 작성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이 자기소개서는 제 가치관과 꿈 그리고 스토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솔직하게 쓰되 이제 본인이 왜 웨스트를 원하는지, 이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이 웨스트 프로그램이 본인의 커리어적으로 미래를 생각했을 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신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설명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왜 스폰서를 ICC로 선택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지 중개기관 설명서도 있어요. 그때 이제 인턴십 분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봤을 때 저랑 가장 관련이 있었던 거는 이벤트 매니지먼트였고, 그래서 저는 그 이벤트 매니지먼트를 가지고 있는 스폰서 ICC를 선택하게 됐어요. 간혹 보다 보면은 그냥 뭐 ICC는 LA고 뭐 다른 곳은 뭐 뉴욕이 될 수도 있고 샌디에이고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그곳을 가고 싶어서 선택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현명하게 생각해야 할 게 자기가 어디서 일하는지, 그러니까 자기의 전공과 관련된 곳으로 가야지 그냥 나는 LA가 가고 싶어, 난 샌디에이고가 가고 싶어 이래서 선택하는 거는 조금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반기 공지를 보니까 중기랑 단기를 뽑더라고요. 근데 단기랑 중기의 스폰서가 되게 다양해진 것 같더라고요. 보통 CV, ICC, IIEX 이렇게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공지를 한번 보고 본인의 그 전공과 어울리는 그 스폰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서류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분들이라면 분명히 저는 굉장히 똑똑하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이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드릴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다면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행운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1차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2차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계속 영상으로 남겨드리고요. 제가 LA에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인턴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